검찰개혁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공론장에서도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는 걸 계속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이게 경찰에 너무 비대해지고 이게 다른 교대 수단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일부라도 이런 이유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와서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걸 풀었어야 돼요. 절대적인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장단점이죠. 저희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만들거나 수사할 수도 없고 이미 경찰이 다 수사해서 끝났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을 조작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든가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사고 초대형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오면 의견은 얘기를 해요. 제가 먼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를 하지 않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선거운동원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그 입장에서 늘 말하고 행동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간헐적 자원봉사자. 저는 그 정권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밖에서 뭘 했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공론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했던 비평가지 선거운동도 아니고 운동원도 아니고 참모도 아니고 어떤 문제에 대한 저 의견을 요청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대통령이 되신 후에 저에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이재명 지지자들의 활동이 있잖아요. 혐오 조장이 기본 컨셉이다. 자기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과 세력에 대한 혐오 조장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지자들의 표적이 되면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이 강성 지지자들의 댓글 폭탄을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한 바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인 분들이고 당의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탈당하라는 후보부터 그게 전당대회랑 무슨 관계냐는 후보까지 다양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세력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원 수십 명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지사의 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이 지사를 향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영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게 아무 좋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을 칭찬했습니다. 특이하게 당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 특히 이낙연 총리를 딱 집어서 칭찬을 했습니다. 저렇게 말입니다. 대통령 개인기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해 정말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했고 과거 또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이런 총리 모시기 힘들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특이한 게 최전방에서 선거를 치룬 당에 대한 칭찬이랄까 언급이 없었던 게 조금 특이해서 차기 주자군을 좀 넓히는 그런 뭐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양희정 씨가 이제 내 대신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 나는 뭐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관점이나 논리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내 발언이 뭐 맞냐 뭐 민주당에 도움되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 진보층에서는 반반이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반 나왔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정부가. 제가 정축이라고 말하는 거는 원래 민주당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요소들을 붙여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더 멋지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게 소규모 정계 개편이에요. 재건축이라고 한 거는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기존 집을 헐어야 되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과 달라요. 재개발은 뭐냐면 동네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정계 개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거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은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냐? 아니거든요. 32세 청년 김민석 영입하고 다 그때 30대가 대한민국 정치 주도하지 않았어요? 네. 잘했잖아요. 네. 잘했는데 왜 지금 20, 30대는 청년 최고위원 그 한 자리 가지고도 이렇게 난립니까? 지금 저희 정당 지지율 5, 60대가 가장 높죠? 네. 그러면 20, 30대 가장 저조한 건 아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뭐 물을 보도 뻔한 거 아니에요? 20대 국정 지지율에서 20대들이 70대보다 낫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20대 남자 그리고 이제 60, 70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죠. 특히 또 20대 남자 여기는 그것은 가짜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장 발전이 이제 지체가 되면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고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죠.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린 이유가 그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긴다. 우리 사회 방향도 대대적으로 바꿔 나갈 텐데 젊은 층
20, 30대 특히 남성 왜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가에 대해 위선이에요. 위선. 네. 성평등을 가장 강조하면서 성평등을 가장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진보 정당이 성비위에 휩싸여. 강남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최대의 가치로 내걸면서 본인은 참모들은 다 강남 아파트에 살아. 그래놓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어. 생존이 최대 가치야. 생존. 그러니까 나는 감성 정치에 여기 포파리를 해줄 생각이 없는 거야. 하나 내 생존을 위해서 저 사람을 지지하는 거지. 저 사람의 뭐가 어쩌고 이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하는 가치관이랑 내 가치관이랑 맞는 것 같아. 라면서 그냥 간단하게 표를 그만큼 간단한 실용적.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참모진 14명 중 절반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촌의 상징인 강남 지역에 사는 참모들도 적지 않았고 청와대 고위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는 모두 7명. 전체 14명 중 절반입니다. 나머지 7명은 부동산이 한 채였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은 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도 갖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파리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규제 대상인 셈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임명장 조국 국무위원회가 법무부 장관과 한미 FTA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한미 FTA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라크 파병 같은 건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이라크 파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검찰개혁 같은 거는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 한 적도 없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일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 뭐 검찰개혁 동의하고 해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만큼은 지금의 방향이나 속도가 좀 우려스러운 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구체적인 대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만약에 다 없애버리면 현장에 생기는 문제, 어떤 예외적인 상황 어떡할 거냐. 문제는 어떤 정치 논리에 계속 묻히고 보완 수사권을 남기는 것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이 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국면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산적 논의의 여지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반개혁론자와 개혁론자로만 나뉜다는 거. 이게 사실 국민들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보거나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쉽게 어떤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거나 폐지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만약에 이러면 어떡할 건데 혹은 장윤기 사건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을 때 이 폐지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도 답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뭐 피해자한테 책임을 지운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알린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나오니까 더 신뢰가 안 가죠.